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238조 취득세 세율 전까지 면세점까지 설명드렸나 보죠? 그죠? 맞아요? 응? 했어. 등록 면허세 들어갈 차례요? 아, 등록 면허세 했다고요? 재산세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럼 재산세 갑시다. 246조 재산세.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마 부동산을 거래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약간 비교 형태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고요. 자, 이제 우리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만. 더 이상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이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우리 국세 쪽에서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작년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떻게 배웠냐? 재지종 이렇게 좀 기억하자 그러세요. 요거 작년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죠. 또 요 문제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 학개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순수 학문 외에 공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 보유당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요걸 그냥 여러분 가볍게 재지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보유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산세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라면 취득세라면,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역시 각각의 대표 선수를 몇 문제 정도 나오냐? 3문제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역 자본시설세는 제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지역 자본시설세. 이번 2020년에 약간 이제 과세 대상의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한 문제 나오죠. 자, 12월 16일 2019년 12월 16일 어떤 날이죠 여러분? 12월 16일 언제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8일인가요? 예. 우리는 요일은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어. 그저께 뭔 일이 있었는지 연락 안 왔어요 여러분? 예, 부동산 종합대책이 또 발표됐죠. 예, 부동산 종합대책. 여러분도 부동산 전문가 아니야? 그런 뉴스 나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죠. 그럼 그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정책이 과연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어 우리하고? 여러분 신문 나오시면 다 하셔야죠. 자, 그 중에서 바로 저는 이제 어차피 또 발표되니까 정부 정책은 매우 중요하죠. 부동산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정부 정책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험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국토교통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토교통부 가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바로 이 12월 16일에 발표된 역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나와 있죠. 이런 게 정부 정책은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건드리겠다.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 종부세 어떻게 했다? 강화하겠다, 완화하겠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야. 세금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게 내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들 신났어 우린. 내년 막 바뀌는 거야. 네. 네? 또 해?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강화가 나면서 양도소득세가 또 나왔죠. 역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정부 정책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종부세, 물론 혜택도 있고요.
혜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보유당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지역자원세 있고, 자 다시 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국세. 그럼 요 취득세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 여러분? 지방세. 그럼 일단은 여러분 보유당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재산세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특징은 뭐를 갖고 있기만 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가액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놓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다 과세하는 거죠. 누구나. 특히 이 재산세는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거냐면 지방세.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냐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냐? 도지사. 그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면은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면 누가 되는가? 서울특별시장. 부산 해운대구 하면 누가 되는가? 부산 광역시장이죠. 근데 등록 면허세는 누구냐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 또는 누가 되는 거죠?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 되느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이다. 재산세 때립시다. 그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때리면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남양주 시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때린다. 누가 되는가? 평창구 군수가 되죠. 평창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 광역시 해운대구면 해운대구 구청장. 그럼 여러분 하나 기억할 거는 재산세를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라면 취득세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뭐다? 재산세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무슨 단위로 과세하는가?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하는가? 그러면 자 제명의로 구리시에도 부동산이 있고, 제명의로 구리시에도 부동산이 있고 남양주시에도 부동산이 있어. 그럼 제명의로 구리시에도 있고 남양주시에도 있고, 그럼 재산세 뗄 때는 누가 과세권자인가? 시장. 그러면 제 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하는 거니까 구리시 거는 누가 때리는 거고 구리시장이 과세하는 거고,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장이 때리는 거죠. 남양주시는 거는. 그래서 재산세 누가 부과한다 그러면 시, 군, 구 단위로 부과해요.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즉 항상 여러분 주의사항,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전제로 합니다. 뭐가 과세가 된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가 됐어야 돼.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만, 그 중에서만 누구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누구? 고액. 그러니까 자 여기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액과 관계시 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뭐가 때려져 여러분? 일단 재산세는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근데 이 재산세가 때린 부동산의 가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뭐하면 여러분? 초과하면, 그 초과는 누구한테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가 세야겠다? 종합부동산세가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낸다고요? 고액. 근데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야?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죠. 근데 다시 뭘 때리죠? 종합부동산세 또 때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인데,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니까 선이 여기 몇 개 그어지죠? 2개. 하얀 선이 뭐와?
재산세와 노란 선에 종부세가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 선이 두 개가 거졌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 이중과세가 된 거죠. 이중과세. 이해하셨나요? 뭐가 과세되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과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뭐가 되려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선이 이 두 개 거점에서 무슨 과세이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뭐를 반드시 빼내야 돼? 재산세를 빼내야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서 부과되는 뭘 빼내야만?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되는가?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중과세를 빼야 된다. 이중과세를 빼내야만 된다는 것이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단순하겠다, 복잡하겠다? 조금 복잡해요. 특히 원래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었어요. 신고납부세목이니까 누가 계산해야 되는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특히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요 이중과세 빼내는 거. 그리고 내 재산은 동일한 시군구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어. 그러면 전국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다 어떻게 되냐? 다 계산했고 그걸 어떻게 돼? 빼내야 돼. 그러니까 일반인이 계산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세무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좀 세금 내는 마음은 기쁜 마음, 언해피? 언해피죠. 기분 좋게 세금 내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그거를 또 누구한테 가서 세무사한테 뭘 줘가면서 돈 줘야죠. 걔가 그냥 해주냐고. 마치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받는 것처럼 세무사는 그게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럼 세금을 내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계산 좀 해주시오. 그거 몇 개니까죠. 가끔가다 저한테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교수님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라고 그러죠. 세무사한테 가라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기 가장 힘든 게 바로 요 이중과세를 빼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 다시. 그래? 그러면 아예 이거를 누가?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줄게? 고지서 보내줄게.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뀌는 거냐? 정부 부가과세로 바뀝니다. 정부과세.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248쪽 재산세에서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246조 재산세. 세 문제 표시했나요? 자, 한번 같이 의의 볼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치셔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적으세요. 부동산이라고 꼭 적으세요. 부동산. 그리고 다시 한번 밑줄 칩시다. 선박 및 항공기 밑줄. 요거는 기타 이렇게 적으세요. 기타.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뭐가 있죠,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우리 민법 99조에서 말하기를 부동산을 뭐라 했죠, 여러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뭐랬어? 토지.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정착물이다 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두 가지. 토지와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정착물로 뭘로 표현한가 이러면 정착물 중에서도 건축물.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로 오면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이때는 부동산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뭐를 구분하냐?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과 별개로 뭐를 구분한다? 주택을 별개의 물건으로 구분합니다. 별개의 부동산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에서 말하는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냐 제외된 거냐?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겁니다.
또 건축물, 그러면 여기는 이 주택 보유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해서 얘를 따로 뭘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별개로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포함된가?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 부속 토지가 포함됐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주택과 건축물과 뭐 한다? 여러분 구분한다. 별개로 구분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보유세에서 말한 부동산 몇 개요? 3개,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뭐 여러분? 주택. 그럼 다시 한번 말할게요.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가 제외된가? 제외된가요?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가 제외된가? 제외됐어. 그럼 요 제외한 걸 따로 뭘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뭘로 구분하라? 주택으로 구분하라. 그래서 주택에는 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부속 토지가 포함된 개념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유세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상가가 있고요. 주택을 제외한 상가.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인 주택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상가 건물과 토지, 주택 건물과 그 밑에 뭐? 토지. 자, 여기서 재산세를 때릴 때는 어떻게 가세할 거냐? 어떻게 때리냐? 이때는 여러분, 주택 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죠. 토지는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은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 구분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왜 구분할까요? 반드시. 둘 다 공통점은 뭔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부동성. 그래서 어디에 포함하는가? 부동산. 근데 반드시 부동산은 토지와 뭐를 구분한다고? 건물. 왜 구분할까요? 경제적 단위로 보면 하나의 일체로 볼 수가 있는데 꼭 구분하죠. 소유권도 구분해서 가는 거죠. 왜? 우리 학계에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학계란 배울 때 여러분 부동산 특성 배우시죠? 그죠? 배울 때도 보면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구분해서 배우시죠? 그랬던 기억 안 나? 토지 특성 따로 구분하잖아. 그래서 토지 특성 다시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 뭐 그런 거 했을 텐데. 그리고 그 특성을 하면서 이 토지와 별도로 건물을 따로 구분하죠. 그러면 상가 건물은 일반적 건물과 토지는 둘 다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구분하죠. 왜 구분하냐? 딱 하나요. 얘는 영속성을 가정하죠. 토지는 영속성이죠. 시간에 경과한다 해서 물리적 멸실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감가상각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근데 건축물은 영원히 존속해? 아니죠. 시간에 경과하면 물리적 멸실해서 멸실돼 버리죠. 그 경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연수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연수, 내용 연수 들어보시는데. 근데 건물은 한번 신축했어. 그럼 그것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경과되면서 멸실되죠? 멸실되지는 오래된 건물은 멸실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건물의 영속성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유한성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대상이 되죠,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이죠. 감가상각 대상의 대표가 바로 뭐야, 여러분?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얘들을 별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말한 보유세에서도 똑같이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물건을 몇 개로 본다? 물건을 몇 개로 보는가? 2개. 토지는 뭘로 과세하죠, 여러분?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따로 여러분 뭘로 과세하냐?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토지는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에는 건물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2개. 일반적인 부동산의 개념과 똑같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뭐는 따로 나오라는 얘기야? 주택은 따로 나오라는 얘기야. 주택은 따로 나와.
그래서 주택은 따로 나와서 이때 이 주택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 세법 지방세에서는 특히 그런 이유가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주택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슨 과세하냐? 통합과세입니다. 통합. 물건을 두 개로 봐라, 별개로 봐라, 하나로 봐라. 하나로 보라는 얘기, 하나로. 그래서 이때 이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해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뭘로 과세하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세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건물과 토지 때는 뭐가 뭔데? 건물과 토지인데 이게 모이면 주택이면 너 따로 나와. 그래서 주택, 건물과 토지로 봐요. 여기는 무슨 과세야?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라는 얘기야?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뭘로 과세하는 얘기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왜 주택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을 당하느냐? 바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학계에서 여러분 뭘 배우시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울 거예요. 아직 들어갔네, 안 들어갔나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12월 16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되면서 또 하나의 대책이 뭐가 나냐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그랬어. 뭔 소리 하는지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고자,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 학개론, 특히 민법, 학개론 모든 1차 과목 특징이 어떤 기본적 지식을 구축하는 게 있죠. 이걸 해야만 다른 과목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실제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뭐가 되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울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무슨 가격을? 부동산에다 뭐를? 가격을 뭐 한다고요? 공시한다고. 누가 공시하는가? 정부가. 이때 이 부동산은 두 가지죠. 뭐와? 토지와 뭐죠, 여러분? 주택. 그래서 이 토지와 주택에서는 정부가 매년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 조사해서 공시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특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에서 얼마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매년 가액 공시한다고. 근데 이 공시되는 가격이, 이 공시가 되는 가액이 시가의 100%를 반영하고 못하고? 못해요. 시가의 100% 반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가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게 100이다. 그러면 정부가 공시할 때니까 시가가 100이니까 100짜리 보겠다라고 말을 못한다고. 50, 60 이렇게 가격을 시가의 50% 선에서 60% 물건이 달라지는 거지 뭐. 근데 내년부터 이 가액을 좀 더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우리 뭐하냐? 재산세 때린단 말이야. 종부세 때린단 말이야. 보유세는 이걸 갖고 때린다고. 이거. 취득세는 뭘 갖고 따졌죠, 여러분? 취득세는 무슨 가액 따졌어? 거래가액.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인 거래가액을 다만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편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떤 가격을 적용할 거냐 판단했지만 재산세는 그런 게 없어. 무조건 무슨 가격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죠. 그러면 정부가 뭐 하는, 공시할 때 이 가액을 어떻게 하면?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50%에서 65%밖에 시가에 50에서 65%만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걸 점차적으로 70, 80 올리겠다니 시가전으로. 근데 한꺼번에 올리면은 갑자기 세부담이 어떻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된 거니까. 그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겠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떼? 못 살겠어. 그러는 거죠. 실제 지금 많이 못 살겠다는 게 여러분 바로 건강보험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요. 직장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왜? 한 번씩 직장인 사업주와 그 근로자가 50%씩 나눠서 내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지역의료보험으로 가면 이때는 뭐 재산 하나 갖고 있다. 그 재산의 대표가 바로 뭐? 부동산, 또 뭐 자동차. 그럼 그걸 가지고 때리니까요. 소득인 없어도 뭘 갖고 있으면 건물이나 차 갖고 있으면 의료보험 막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죠, 지금. 자, 그래서 바로 부동산 대책의 하나 중에 이 공시, 정부를 공시할 때 이 공시 등에가 어느 정도 좀 더 현실화해서 올리겠다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뉴스 시간에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는 안 보셔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는 꼭 좀 보셔야죠. 그게 여러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우는 것도 공시된 가액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학교에 배울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세법에서 얘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어디로 넘어오면 보유세로 넘어오면 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 외에 뭐를 별도로 구분하고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 마무리합시다. 이때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는 상가 일반적인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모아요. 구분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뭘로 가세하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라? 2개. 그런데 그 부동산이 뭐면 주택이면 주택일 때는 이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고 안 하고 하나로 구분해서 하나로 봐서 뭘로 가져라?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러면 이 주택분 재산세 왜 그러냐면 정부가 매년 토지와 주택에서 가액을 공시한다고 그랬죠?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정부가 토지와 주택에서 가액을 공시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때 이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때 정부가 주택 건물과 토지를 일괄합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일괄하여 고시를 합니다. 일괄하여 고시한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내 주택과 건물이 있으면 주택 건물과 토지 있으면 따로따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격으로 공시를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일괄해서 하나의 가격으로 공시한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건물과 토지 가격이 정부에서 공시할 때 10억이다. 얼마를 공시했다고요? 10억. 그럼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10억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공시를 한다고, 정부가. 왜냐면 어차피 주택은 그 경제적 용도가 주거용이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죠. 하나의 복합 개념으로 보는 거죠. 물건을 몇 개로 보는가? 하나. 그래서 정부가 가액을 공시할 때 건물 따로, 주택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뭐 한다고요? 일괄 고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하는 가액 자체가 주택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일괄해서 공시돼. 그러면 이놈을 갖고 재산세를 때리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지 않고 뭐하여?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하나로 과세한다. 이게 여러분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토지, 건축물, 주택.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자, 재산세의 다시 한번 볼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부동산. 그리고 뭐죠? 선박과 항공기.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를 저온을 했죠, 뭐로? 기타. 그리고 이걸 더해서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칩니다. 뭐에 대하여? 소유죠. 보유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소유죠, 소유.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유에 대하여 누구한테?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죠. 자, 성격을 보시면 여러분 1번 밑줄 제일 중요한 말 나왔네. 보유세. 밑줄 보유세. 보유세는 글자대로 재산을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유세다 보니까 얘는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얘는 매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과세가 이루어지냐? 정기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유세는 한 번 내요? 보유세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야? 아니, 보유하는 기간 때는 매년 내, 매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거래세는 매년 내는 거야, 얘들? 아니, 뭐가 있을 때만? 거래, 행위.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행위세에 있어.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등기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부과되는 행위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세다 보니까 그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여러분 중에서 행위가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일어날 분도 계시고요. 또 수차례 일어난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요 행위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일시적,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지죠. 일시적, 우발적. 그 행위 시점이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일시적, 우발적이면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뭐야? 이례적 과세지만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재산세는 내는 게 짜증나. 그죠?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 난 이거 내기 싫어서 안 갖고 있어. 내기 싫어갖고 짜증나. 그럼 뭐 안 하면 돼? 취득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취득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해.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특히 무슨 과세 여러분? 정기적 과세죠. 날짜가 어떻게 해서? 딱 정해져 있어.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과세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아니 몰라. 근데 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보유세에서는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과세 기준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 기준이에요. 얘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보유세에서만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요 과세 기준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보유세.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보유세를 얘는 뭐 할 때? 보유세를 뭐 할 때? 과세할 때 어떤 날이? 기재는 날이야. 그래서 과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를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고. 이때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할 날짜가 있어. 과세는 언제로 되어 있냐? 외우셔야 돼. 이거는 언제야? 6월 1일 현재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당장 못 외워도 괜찮아요. 앞으로 외우게 되고요. 또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나는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자꾸 까먹으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어디다 적어라고 얘기도 해줘. 안 외우지 적어가야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보유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어느 날짜로 따지라고요? 어느 현재? 6월 1일 현재로 따지면 돼. 6월 1일 현재로 따져라. 그러면 자 여기 올해 5월 28일자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월 28일 날이 이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며칠자로? 5월 28일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는. 이때 이렇게 매매들에서 소유권이 변동됐어. 그러면 이때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 누가 내는가? 그럼 우리 무슨 날 잡고? 6월 1일 잡아내.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납세물자죠. 그러면 6월 1일자로 지금 소유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가? 을이죠. 을이 5월 28일자로 이 부동산에 뭐를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여기서 잔금 지급이란 말은 제가 왜 했을까요? 이 날짜로 누가 취득했다? 누가 취득했다니까? 을이 취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을의 취득 일자는 언제다는 얘기야? 잔금 지급이 5월 28일이니까 6월 1일 현재 수혜는 누가 되는가? 을. 이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매 거래 제시해놓고 올해 재산세 누가 내는가? 갑이 내는가? 을이 내는가? 아니면 보유 기간별로 안 보내서 5월 28일까지는 갑이, 5월 29일 이후는 을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재산세 납세문자 누구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여러분? 6월 1일 현재 수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납세의무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납세의무자. 찾으셨어요? 납세의무자 보시면 거기 뭐라 했냐면 1번 앞에다 적으세요. 원칙 적어 놓으시고요. 1번 앞에다가 원칙. 저거 원칙. 그래서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죠? 사실상 소유하는 자죠. 자, 여기 밑줄 쳐요. 과세 기준제 사실상 소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상,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게 칩니다. 사실상. 사실상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요.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 지금 246쪽 보고 계시죠? 그래서 상이 나면 무슨 상이 나와야 된다 했죠,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에다 적어내요.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나와야 된다 했죠? 사실상이죠.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 거기 2번, 3번, 4번, 5번, 다음 페이지 6번, 7번 묶으시고요. 어떻게 묶냐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알아서 묶어, 묶는 거는. 그리고 적으세요. 의제. 의제 납세의무자입니다. 즉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 누가 낸다 그랬죠? 사실상 소유를 낸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요 의제 납세의무자인데, 의제 납세의무자 2번 보세요.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변동되었죠. 근데 자,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 거기에 이런 말이 생략됐어. 변동되었는데도 뭐를 안 했다 그랬죠, 여러분? 신고를 안 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중간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 소유권이 변동됐으면 변동했다는 물권 변동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없었냐? 그 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기. 그럼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아서 결론은 그 뒤에 했죠. 뭘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밑줄 어떻게 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 이게 조건이죠. 원래 우리 아까 1번 누굴 잡으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근데 지금 2번은 결론. 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야? 사실상의 소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해요. 그럼 왜 모르는 거냐? 그랬더니 매매 등으로 해서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변동됐는데 그에 따라 뭐가 되지 않아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러면 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결론, 신고를 안 해서 어쩌대 지금?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쩌대 지금? 사실상 소유를 안 돼 모른대.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그쵸? 사실상 소유자를 잡아야 돼. 지금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동그라미다. 누구로 가라고요? 공부상. 여기다 공부상 10번 쳐줘. 공부상. 그러니까 6월 1일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없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 변동이 없는데, 차이점 하나는 뭐고? 원칙은 뭐고? 사실상. 근데 2번은 뭐야 여러분? 공부상. 그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일단 먼저 무슨 상이 나와야 되고?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란 말이 사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라면 그때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5월 28일 외우는 거 아니야? 상황만 판단하시면 돼요. 5월 28일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뭘 인해서 매매의 소유권이 넘어가서 5월 28일 어떤 날이야? 잔금 지급일. 그럼 이 날에 우리는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 보죠. 누가 취득했어? 을이. 따라서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날 잡아야 되는 거죠? 이날에 누가 되는가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는 지금 누군데? 을이죠. 따라서 누가 되는가? 누가 내야 되는가? 결론 을이죠. 근데 문제는 자, 요런 상황일 때 여러분 갑이 잘한 건가 을이 잘한 건가 매매? 재산세 측면에서는 요러한 매매는 누가 잘한가? 갑이 잘했죠. 올해 내가 어차피 팔 거라면 언제 전에 처분해서 6월 1일 전에 처분해서 올해 재산세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누가 잘한가? 갑이 잘한 거죠. 갑이. 근데 을은 뭣도 모르고 덜컥 며칠짜리 사다 보니까 5월 28일짜리 사다 보니까 당연히 또 1년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가? 항상 1년분 재산세 내야 되는가? 근데 요즘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다 똑똑해 여러분. 지금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 유식해. 제가 공인중개사 맨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학원 가면요 침침해. 노인대학이었어. 거의 뭐 평균 막내가 막둥이가 50 60, 70, 뭐,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쪽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이쪽 사람들. 거기 학원 가면 기빨리고 하나 같은. 쑥 어르신들만 있다긴 해. 그리고 거기는 딱 그 당시 뭐냐? 이 사람들만 있었어. 아주 칙칙합니다. 냄새가 그냥, 거기다 학원도 또 오래된 학원 되면 아주 곰팡이 피고 아주 환장합니다. 예전에 제가 나가던 아주 오래된 학원이 있어요. 학원 건물 자체가 오래돼갖고 계단도 없어. 그 건물은 옛날 건물인데 딱 가면 그냥 이분들이 쫙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한나만 걸려봐 하여튼 아주 요절 낼 거야 그냥. 그 아저씨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분들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진짜.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죠.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여기도 거의 먹고 요즘은 20대 올라고요. 30대, 40대 특히 누가 이제 여기도 봐. 종으로 따져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잖아. 확 바뀌었다니까 지금은. 그래 지금 분위기 오면 딱 좋아 안 좋아? 아 좋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강의할 만나 씨. 좋아요. 어쨌거나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죠 여러분? 을한테 넘어왔어. 그런데 말입니다. 을이 나는 뭐 멍청인 줄 알아? 다 그래서 을이 뭐냐면 이날 현재 뭐를 안 하고 있냐? 등기를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했는데 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뭘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거와 지금 여기 등기를 안 하니까 사실상의 손해는 누군데 지금? 을이죠. 근데 공부상에는 누구 명으로 잡히는가? 갑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부상과 사실상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소유권 취득했다는 등기를 했으면 등기까지 했으면 사실상의 소유자이면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가? 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을이 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소유는 누군데? 을인데 등기를 안 하니까 공보상 등기는 누구로 잡히는가? 갑. 그래서 공보상과 사실상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게 달라져서 문제야. 그러면 둘 중에 누굴 잡아야 되는가?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원칙이야? 실질 과세원칙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상이나 무슨 상이 나는 데라서 사실상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원칙은 1번이 원칙이랬죠. 누굴 잡으라고요? 사실상의 소유자. 근데 문제는 과세관청의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란 걸? 을이란 걸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모르죠. 왜냐면 제3자인 과세관청은 뭘 보고 소유권을 판단하는가?
그렇죠. 등기부죠. 근데 지금 등기부에는 누구로 되어 있네?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갑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갑한테 세금 때리겠죠? 갑에 돼 있으니까. 그럼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올해 재산세 안 내려가 며칠짜리 팔아버렸는데 28일짜리 팔아버렸는데 이 스키가 또 만만치 않은 놈이잖아. 나만 센 게 아니죠? 아이씨.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갑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공부상 소유자 누가? 갑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얘기야. 뭐를 신고하라는 얘기야?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 변동되었다라는 신고를 하라는 얘기야. 누가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신고는? 갑이 해야죠. 갑이. 야 시장아, 이거 등기부상에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 내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을한테 넘어갔다. 뭐로 인해서? 매매. 그러니까 뭐가 첨부돼야 되겠어? 매매 계약서 첨부돼야 되겠죠. 4번을. 그래서 을한테 넘어갔다는 거 뭐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짜로 6월 10일까지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뭐 했으면? 했으면, 신고를 했으면 누가 되는 거고? 납세무자는 을이 되죠. 왜? 신고를 해서 을이란 걸 아니까 모르니까 이제 알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대. 누가 신고를 안 했다고? 갑이. 소유권, 별도 소유권 변동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별도로 뭐도 없고 여러분? 등기도 없고 그에 따른 별도의 신고도 있고 없고 그럼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누구한테 때리겠다? 갑. 공부상 소유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여기는 뭐가 되고? 공부상. 바로 지금 의제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요걸 말하죠. 그러면 갑이 세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모르고. 모르는 거죠.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누가 얘기를 해주냐? 공인중개사가 갑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 얘기를 해준 거 안 해준 거? 안 해준 거죠. 왜? 얘도 모르니까. 공인중개 시험 끝나고 이제 까먹어버려. 요거 다음 주에 도로 까먹어요. 이제 안 했는데요? 우리 맨날 안 했대. 주특기 맨날 안 했대. 했다고 그래도. 자, 요게 바로 여러분 246조 납세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7쪽에 보시면 여러분, 예,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보죠. 토지, 건축물, 주택 나와있죠? 뭐로 묶어놨죠, 여러분? 부동산. 그럼 토지는 뭘로 가세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요 그림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근데 이게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별도로 주택 끄집어내서 주택분 재산세를 갔을 때, 주택분 재산세는 뭐가 포함됐어요, 여러분? 주택에 부속 토지를 포함한 무슨 과세? 통합과세죠. 일반적인 부동산 때는 상가 건물과 토지를 뭐 하는데? 구분하는데, 주택일 때는 구분하고 안 하고 뭐 한다?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얘기죠. 이때 토지는 뭘로 과세하는데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데,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이 토지는 특징,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이용 정도. 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나라예요,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야. 좁아도 더럽게 좁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반도에가 이게 또 뭐로 나눠주세요? 남과 북으로 나눠주세요. 우리나라 주위에는 누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죠. 요 틈바구니에 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구니. 세계 4대 강국 그 틈바구니에 낀 게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바등바등. 역사적으로 바등바등 되면서 살아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어두운 조국의 현실에서 여기에 또 뭐와 뭐로 나눠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근데 그 남이 또 나눠져 있죠. 동과 서쪽으로 나눠 있고, 뭐,
충청도는 뭐 핫바지냐 그러죠. 뭐 강원도래요 그러고 하여튼 여기서도 또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어. 참 우리나라가 힘든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올드보이하고 영보이하고 나눠져 있죠. 세대 간 갈등이 있어.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기 살아남기 힘든 나라죠. 얘들은 다 우리나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일치 단결해도 힘든데 민족이 일치 단결해도 힘든데 찢어져 있고 그 찢어진 남쪽에서 또 나눠져 있어. 어디요? 상당히 거시기하구만. 또는 우리 남이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찢어져 있어요. 또 그 와중에 그래 이거 살게 있냐고 이거 참. 그래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은 자기의 정치의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각자 세력을 이용해 먹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국토가 뭐하니까 좁은 나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토지를 어떻게 돼? 알차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 뭐에 따라서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자, 그게 여러분 교재에 바로 어디 보시냐면은 247쪽에 나왔죠.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하면 세 가지. 첫째 뭐죠? 분리과세. 그다음에 뭐죠? 별도 합산과세. 또 뭐죠 여러분? 종합합산과세죠. 그래서 결론 우리 1년 내내 이겁니다. 토지 구분. 그래서 결론 우리 토지 구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이게 알아야만 또 이게 뭐와 연결되냐? 이게 종합부동산세와 꼭 연결. 항상 재산세와 뭐와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토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뭐죠? 별도합산과세. 또 뭐죠? 종합합산과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크게 세 가지야. 뭐, 분리, 별도, 종합. 근데 여기는 써져서 별도 뭐라서? 합산과세 토지. 뭐라서? 종합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여러분, 요 별도와 종합은 뭐야? 합산과세는 토지. 이건 명칭이야. 명칭이니까 그냥 그대로 주어줘.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 항상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온다처럼 기억나시나요? 대물세, 대인세 하면서 제가 대인세는 무슨 과세하고 합산과세하고 여기 대해서 항상 무슨 세율이 나온다 여러분? 누진세율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날 수는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세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납니다. 꼭. 이거 세법 공부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합산과세 때 무슨 세율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고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합산과세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 누구별로 하라는 얘기야? 소유자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야. 별도 합산과세 토지 있다. A, B, C, D가 있다. 그럼 누구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야? 소유자별. 종합 뭐 D, E, F가 있다. 그럼 이게 누구 거라면 동일한 소유자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합산하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근데 그건 단위는 어디 단위냐? 시, 군, 구 단위죠.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 시장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디 것만 과세하는가? 남양주 시에 있는 것만 과세하죠. 경기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합산을 하더라도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로 뭐 하는데? 합산 과세하는데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 단위야? 시, 군, 구 단위죠. 그러면 제가 갑돌이가 A, B 자 어디도 있고 구리시에도 있고 남양주시에도 있고 또 서울 강남에도 있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럼 구리시에 A, B, C도 있고 남양주시에도 뭐 D, E, F 토지가 있고 막 G도 있고 막 C야. 그러면 요 A, B, C, D 중에서 누구 명의 거지만 과세할 때는 어떻게 해?
구리시, 남양주시, 강남구 따로따로 가세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별도나 종합이 있으면 그놈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가세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합산하되 그때 적용하는 세는 어떤 세례 여러분? 누진세.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별도와 종합은 무슨 세율로 가세한다고요? 누진세로 가세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 합산에 대해서 무슨 세를 정하는데 누진세율인데요. 얘는 몇 프로 정하냐면 여러분 0.2%부터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세하는 거고요. 요거는 0.2% 출발해서 요거는 몇 프로까지 하냐?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둘 다 누진세인데 어디가 더 높냐면 여러분 종합이 더 높아요. 종합세는 최고가 몇 프로까지 가죠? 0.5, 여기는 0.4.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종합과 별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율이 높다? 종합이 더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별도와 종합 무슨 세율로 같이 한다고요? 누진세. 이걸 모르면 종합부동산세도 못 풀게 돼요. 물론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 시험에 나와서 누진세율 대상인 거 찾아봐라.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작년에도 역시 4문제에서 5문제는 어려웠다면 나머지는 쉬워서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야. 누진세 계속 했어. 그러면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를 말하냐면 여러분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별도는 뭐?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 뭐를 말하냐?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어디가 더 나쁜 놈이야? 별도야? 종합이야? 종합이 나쁜 놈. 왜? 종합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야.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나라인데 그 좁은 나라의 토지를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 알차게 야무지게 써야 되는데 별도는 뭐에 갖고 있어? 사업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거야. 얘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종합은 비사업용 무슨 목적? 투기 등의 목적이라면 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가지고 불가피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종합이 더 나쁜 놈이죠. 얘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그러니까 둘 다 합산 과세하지만 세율은 어디가 더 높게 돼? 종합을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별도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에서 제외하여 무슨 토지 여러분? 분리 과세 토지. 얘들은 특징이 뭐냐? 얘들은 합산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 과세가 아니라 얘는 토지별로 개별 과세입니다. 토지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가세하는 얘기야. 그리고 개별 과세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 여러분? 비례세율이 나옵니다. 비례세율이 나온다. 개별 과세할 때 무슨 세율이 나온다고요? 비례세율. 짝꿍 잘 찾아가야 돼. 합산 과세할 때 무슨 세율이 나오고? 누진세. 이 짝을 못 찾아가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공부할 때도 짝꿍 잘 만나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짝꿍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다 합격해갖고 나가지. 노래방 언니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노래방 멤버십 카드 갖고 있는 언니 만나면 끝난 거야. 자, 그래서 분리과세토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고요? 개별 과세하고 무슨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이때 비례세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0.07%짜리가 있고요. 0.2%짜리가 있고요. 4%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례세는 하나야 세 개야? 그 세 개로 구분해서 세 개로 구분한다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 비례세율.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 그럼 어떤 놈이 0.07%짜리가 적용되는 거고 어떤 게 0.2%짜리고 어떤 게 4%짜리고 어떤 것이 별도 합산 과세 토지고 어떤 게 종합 합산 과세 토지냐 토지의 구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 다 마무리할게요.
토지는 뭘로 가시는데 토지분 재산세로 가시는데 그 토지분 재산세는 그 토지의 뭐에 따라서 이용 정도에서 몇 가지 구분해서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상과세 토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로 시군구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되 무슨 세로 과세하고요? 누진세로 과세하고요. 이때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예, 그 다음에 종합 무슨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세를 때리지만 누진세를 때리지만 어디가 더 높다? 종합이 더 높다. 왜? 얘는 뭐니까? 비사업용 토지. 그럼 이 합산 과세나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얘들은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 과세하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세는 어떤 세율이야? 비례세율인데 비례세는 몇 프로짜리가 있고 0.07%짜리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다. 특히 여기서 하나만 갑시다. 4%짜리는 동그라미 쳐야 돼. 시뻘게. 4%는 보유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꼭 기억에 적어놓으세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보유세에서 최고 세율입니다. 보유세에서 4%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4%짜리. 제일 높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무슨 재산을 대조하나 적으세요. 사치성 재산.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몇 프로 때린다? 4% 때린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토지 구분 마무리 짓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죠. 10분.